자, 먼저 늘 하는 얘기죠.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진짜 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맨날 이런 기사를 읽었었잖아요. 우리만 주야장천 했었잖아요. 이거 진짜 우리밖에 안 해. 그래. 그러니까 이거만 진짜 우리밖에 안 해. 왜냐면 매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맨날 똑같은 기사가 아니라 이번에 나온 기사라고요, 전부 다. 이틀 전에 나오고 하루 전에 나오고 막 다 그런 기사예요. 이게 뭐 정치 얘기 안 하냐, 그게 더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보계 유튜버 중에 송작가 TV가 그나마 이런 얘기들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아야만,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언급으로 들으셔야만, 그렇지. 최소한의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왜 잘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시사점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2월 중순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4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3.6% 증가한 26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자, 올해 누적 수출액은 6,83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라면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자, 7천억 달러 돌파는 그냥 기정사실로 보셔도 되는데, 자, 이제는 7천억 달러 다음 연도, 2026년도는 목표를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윤석열이 말아본 거를 뛰어넘은 거잖아. 6개월 그렇죠. 만에 뛰어넘은 거잖아. 6개월만 하고도 반 접어주고도 그래. 윤석열 정부의 실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요거를 일종의 이제 발판으로 삼아갖고 정말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1조 달러. 나 진짜 1조 달러 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달만 그대로 뽀개 준다고 치면. 1조 달러 넘기고 코스피 만 넘기고. 네, 1조 달러 쉬워요. 왜? 하루에 평균 한 30억 달러씩만 꾸준히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26억 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균 매출액이 이 정도 온 상황에서 얼마만 땡기면 돼? 한 20%만 딱 땡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수출 증가율을 보고 앞으로 있을 뭐 방산을 비롯해갖고 반도체 AI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쫙 그림으로 훑어봤을 때 진짜 내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1조 달러 수출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봐져요. 그러면 전 세계 교역국가 중에 독일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독일, 그다음에 한국. 일본은 이미 우리가 제꼈거든요. 프랑스도 제꼈어. 프랑스도 제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예전역에 제꼈어. 네, 그래서 수출액으로 이제 독일이 좀 짜부라들기만 하면 내년도에 또 3위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4위까지도 3, 4위까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G3? 그러니까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진짜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요 호조 제품들을 봐야 될 건데 반도체는 당연히 강세이긴 합니다만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공장이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41% 증가를 했어요. 거진 50% 가까운 증가라는 거거든요. 반도체 수출 왜 이렇게 올랐지? 반도체가 41.8% 증가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1%로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이 무선통신기기 17.8%,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국가별이 중요합니다. 중국, 베트남, 대만 수출이 늘었고요. 중국은 6.5, 베트남이 20.4, 대만은 9.6% 늘어났고, 이제 떨어진 거는 미국 마이너스 1.7, 유럽연합이 마이너스 14,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왜 우리가 미국하고 마스가 프로젝트 하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가서 조립하는 방식이 된다면 그
통계는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미국 걸로 잡히는 거예요? 그 배가 출고되는 건 미국 걸로 잡히는데 여기서 부품이 나가는 건 우리 걸로 잡힙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부품 수출 쪽으로 잡히겠네요. 그래서 더 알토란 같은 내수 같은데 수출이 되는 그러니까. 요런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죠. 아. 자, 문제는 요렇게 해갖고 무역 수지만 38억 달러라는 거. 요거 2달 무역 수지가 그동안 해왔던 1년 무역 수지에 가까운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에서 환율에 대한 환차익, 그다음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2배에서 20배까지 오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2028년 길게는 뭐 30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진짜 반도체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출이 가능할 걸로 봐져요. 그래서 38억 달러면 5조 6천억 원. 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보통 내는 무역 흑자가 10조에서 15조 원 사이였거든요. 그동안 흑자는 있었을 때. 이거를 2달이면 거뜬하게 할 수 있게끔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네, 열심히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컴퓨터 주변 기기예요. 컴퓨터 주변 이게 기기요.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판이에요, 기판.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기판에다 붙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셈블을 만들어서 파는 걸 하는데 그걸 잘하는 데가 어디다? 대한민국이야. 그 어느 회사겠어? 삼- 삼성전기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알럽 삼성전기 나 60주 가지고 있어. 60개. 아이고. 참 예. 2년 동안을 그렇게 징징징징 대다가 아니 3년이요. 3년을 징징징징 대다가 요새 수익률 한 100% 정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직? 50%야. 아무튼 네. 100% 되면 팔으세요. 네, 100% 네. 되면 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럽 삼성전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그 메모리 규모가 커지고 용량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기판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패키징 업체, 해외에 있는 패키징 업체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걸 못 이기고 있어요. 그 물량부터 시작해갖고 그 요구하고 있는 구조 강도나 뭐 온도 같은 걸 못 견디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앞으로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전환해가지고 요거와 강도와 뭐 내열성을 올린다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매우 좋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바이오도 그 어려운 미국의 뭐 250% 관세 협박이 있었는데 바이오도 수출 100억 달러 돌파에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 10월까지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86억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을 무난히 넘어서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네, 전망이 되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죠? 왜? 맞아요. 86억 2천 달러 맞죠? 똑바로 읽었죠? 네. 네. 숫자 제대로 헷갈리고요. 읽었어요. 예,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슨 뭐 의약 원료라든지 복제약을 팔아갖고 이게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를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표적 치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암세포만 쫓아가서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제품 기술들,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간암 관련된 이 약제 생산, 요런 것들의 생산 플랫폼을 한국게 제일 낫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아예 생선 공정을 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매에서도 수익이 나오지만 누적이 되면 로열티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로열티 수익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진호는 그따구 해요? 얘네들은 돈 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가 의학 시장에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이제 미국 내에서 약값이 비쌌잖아요. 네. 그래서 약값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내렸다라고 하면서 자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약학 시장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진통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피오이드 계열이요? 네, 그래서 마약성? 그 케타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마약성 수출에 대해서 중국하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모양을 펜타민. 판타닐 이런 것들을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이 약제 시장 안에서는 마진도 굉장히 높은 시장인 거고. 근데 이 시장을 기존에 있는 이제 저렴한 화학약들, 방금 설명드린 펜타닐이나 뭐 요런 약들이 전부 다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게 대부분 인도나 중국산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시장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피오이드 계열이라는 게 마약성 진통제인데 미국은 약제 기업이 이제 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조금 아픈 고통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갔는데 본인이 이제 아파서 갔는데 이상하게 그 약을 먹으면 갑자기 멀쩡해지면서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중독이 되죠. 중독이 돼요. 요만큼만 아파도 그 약을 주세요 하는데 처방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야매로 이제 시장에서 야매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이 횡행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돼서 그걸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아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정말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뭐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짓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가 그걸 대체해서 팔아먹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마도 그 사업이 아마 대마 합포파, 즉 대마 같은 천연 추출 물질을 이용한 아마 그런 진통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진통제 부분 안에서는 그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 관련된 각종 바이오 생약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는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 뭐 유럽이라든지 한국 같은 신흥의학 강국들한테 그 시장을 다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50%를 때리니 어쩌느니 막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트럼프의 의중은 들어와서 거죠. 약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진출을 해갖고 현지 공장들을 세우면서 이러한 관세 여파를 피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기업 롯데도 들어갔고요.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도 지금 현지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도 현지 공장을 하나를 인수를 해가지고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생산으로 미국 바이오 시장을 뚫으려는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내년에도 바이오 시장에 대한 미국 내의 한국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조만간 백신 시장을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현재 개발돼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RNA 관련된 그 백신 기술들 중에 녹십자가 메신저 리보핵션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백신들을 쉽게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임상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한테 투여해갖고 이게 백신 항생성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항생성이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녹십자가 진행하고 있고, 이 기술이 완료되게 된다고 치면 그동안 있었던 이 백신들의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도수를 필요로 했었던 임상 실험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고유 기술로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병원체가 나타날 때 바로 2, 3개월 안에 양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한국 바이오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암이나 희귀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게 내년에 완성된다고 하면 또 다른 한국 백신의 또 원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바이오 관련된 부분, RNA 바이오라든지 이 녹십자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